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투표일이죠. 6월 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지방선거일인 오늘 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또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을 맞아서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또 현장 분위기 오늘 또 저희가 이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창군에서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저개발국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드림 스포츠 2022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사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역의 문화 콘텐츠 공간을 이주 청년과 연결시키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6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고 있는 강원도 내 도로 1,500여 곳 전체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키로 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고 강원경찰청은 이번 검토에서 제한속도의 상향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올해 3월에 발생했던 강원도와 경북 일대의 대규모 산불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 지원하고 또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중에 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돼 산불 피해 지역에 국비 50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등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죠. 오늘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갈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이 전국 도시지방선거일인데 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8장을 받았어요. 원주갑 선거구제 이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8장을 받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권자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데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이렇게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원주시 갑선거구의 경우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요.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원도 유권자는 총 133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도 3만 9천여 명, 또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12,600명이 증가한 인원인데요.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원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는 9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네, 7장, 8장의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 들어와서 고민하려면요 시간 많이 걸리고요. 좀 미리 마음의 준비, 좀 공부들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 코로나19 확진자들 좀 그 시간을 따로 배분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때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확진자들 투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는 정해진 시간에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됐고요. 또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 전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고요.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이태희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희망으로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들을 결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133만 6,080명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셔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투표율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25.2%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데요. 전국 평균인 20.6%보다도 4.5%가량 높습니다.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원주시의 사전투표율은 강원도 내 시군 중 가장 낮았는데요. 원주시의 지방선거 참여율은 21.4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평창군의 투표율 33.7%와 비교해도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전국 평균이 20.6%였고요. 또 원주시 같은 경우가 21.44%면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이 투표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또 본투표입니다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제 투표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는 어디에서나 가능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투표는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을 찾은 유권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한가해서요. 한산하고 그래서 투표하기는 좋았는데 이 정도면 투표율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 5명 정도? 대선 때는 줄을 섰었거든요. 여기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정도. 시간인 만큼 빨리 나오셔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투표 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하러 갈 때 이제 신분증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분증의 종류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인증샷 남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해도 되는 이 경우와 또 선을 넘는 경우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국가유공자증이 인증되고요. 민간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나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념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 하는 촬영과 또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과 표지판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건 가능한데요. 투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투표 마감 시작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에 마감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개표 관람도 가능한데요. 개표 현장에 궁금한 분들은 누구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아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개표 관람증은 선거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개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원주의 개표소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투표가 확진자들 기준으로 7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개표도 좀 약간 늦게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자정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때쯤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접전 지역인 것은 뭐 정말 새벽이 되어야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어떤 분이 좀 당선이 되든지
좀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아주 긍정적인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그런 분으로 되었으면 좋겠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창군 이 동계올림픽의 도시죠. 이곳에서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뒤 펼쳐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앞서서요. 2022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 인재 양성팀의 김아람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아람입니다. 예. 네. 자, 2022 동계 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요거는 이제 2010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2010년에 우리가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그 유치하면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그 동계 스포츠를 이제 아시아 지역에 눈 없는 나라에 이제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한다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강원 2024 이제 중간 사이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눈 없는 나라, 이게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친구들은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동계 스포츠를 가리키고 강원 2024에 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 드림 스포츠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원래 명칭이? 저 안 들려가지고. 네, 드림 스포츠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원래 명칭이? 드림 프로그램은 이제 2004년도에 시작한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목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청소년 올림픽에 특화된 사업이고요. 드림 프로그램은 매년마다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더 한국 문화 그다음에 일반 스포츠 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같은 듯 다르고 네. 다른 듯하면서 또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군요. 알겠습니다. 이 각국의 청소년들이 오는데 결국은 눈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제 지금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50개국에서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요거를 전 세계 눈 없는 나라를 선발해가지고 이제 각 올림픽 위원회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 이제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고요. 요번에는 이제 99명 학생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한국에 방문했고, 네. 국가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가까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적도기니, 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지금 평창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가다 이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이 동계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그 모습들을 영화 소재로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프로그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30일부터 이제 발대식을 통해서 어제는 체력 테스트했고, 오늘도 이제 종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네, 이거는 5월 12일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2주간 우리가 동계 스포츠 훈련을 2월 하고요. 12일까지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이 이제 동계 스포츠 처음 접근하는 거니까 하계 동계 시설로 평창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서 네. 이 친구들을 종목 법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크로스컨트리 이런 걸 다 우리가 체험을 해주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2주 동안. 그래서 여기서 2주 끝나면 우리 참가 선수한테 너는 법슬레이에 맞는 성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추천해주고 네. 요번 겨울에 다시 우리가 불러서 그때는 성전된 종목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1차는 어떤 종목에 적합한지 좀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요. 이 파악한 종목에 따라서 2차에는 좀 더 집중적인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청된 선수들이 2년 뒤에 동계 스포츠 청소년 대회 올림픽에 좀 상당히 좀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은 100명 중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다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선수 훈련하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원2024 개막식 때 볼 때 이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 사업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스포츠 이 종목에 대한 훈련 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일정을 보니까 일반 체험 프로그램, 뭐 DMZ 투어라든지 이 강릉과 평창을 방문하는 강원 투어, 문화 체험, 뭐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체험만 아니고, 그리고 뭐 훈련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투어도 많이 했고요. DMZ도 우리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전통 한국 문화, 태권도, 도자기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메달리스트 또 국대 선수들도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초청됐습니까? 네, 우리도 지금 이걸 준비할 때 우리 그 학생들이 올림피언을 만나야지 좀 이렇게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뭐 이상호 그때 평창 때 메달리스트를 이제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킴블리 버스라는 네덜란드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세계 스켈레톤 여자 1위고요. 랭킹. 그리고 유일하게 스켈레톤 종목에서 청소년 올림픽하고 요번에 베이징 올림픽 메달을 따가지고 청소년 올림픽 경험도 있고 올림픽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선수들이 킴블리한테 가가지고 질문 많이 물어보고 많이 네.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올림픽의 유산, 올림픽 레거시를 잘 활용하자. 정말 이것이 처음부터 목표된 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네. 이 프로그램을 또 활용하면서 올림픽 유산을 또 많이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저희가 기념재단이 2019년 생기면서 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스포츠 체험하고 우리 베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진정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 외에 뭐 우리 소랑 반다비 프로그램, 드림 프로그램, 뭐 평화 유스 캠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기념재단이 이런 올림픽 베뉴의 유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 종료 시점에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종목별로 지금 어떻게 좀 장점들을 파악했는지 한번 또 저희가 또 따로 연결해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좀 잘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 평창 기념재단 인재양성팀의 김아람 팀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원주의 모습, 청년과 지역 문화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 비행 도시 하루 여행이란 이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 네. 지금 어떤 기관인지 좀 생소하기도 네. 한데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아마도 우리 센터 이름보다는 문화도시 원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원주시가 2019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은 18개 도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전담 운영하는 도시문화 전문 조직이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원주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원주 비행 도시 하루 여행 네. 프로그램 이제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게 네. 어떻게 기획된 겁니까? 예, 도시하루 여행은 작년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을 포함해서 30여 개 원주의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테이블인데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원주는 이주민이 많은 곳이고
그중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로 인해서 이주한 청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네, 이들에게 아직 낯선 원주라는 도시를 좀 더 일상으로 느끼고 원주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원주에 좀 숨겨진 공간, 콘텐츠, 사람이 많은데 좀 연결하는 도시하루 여행 원주 비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직도 참여자들이 단체 채팅방 통해서 모임도 하고, 예, 발령으로 인해 원주에 억지로 오게 되어 좀 원주라는 지역에 정이 없다고 말했던 참여자는 이걸 통해서 원주와 정이 드는 계기도 만들어졌다고 전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청년 말고 중년,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요청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도시하루 여행이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확장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유대관 형성까지 지속적인 만남과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가지 투어, 7가지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내용을 좀 약간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예. 네네.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것들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이번 비행은 최근 원주의 모습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원주가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 문제에 직면하면서 비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러한 관심사를 반영을 해서 1인 가구 투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투어, 그리고 비건 투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20명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를 했군요. 110명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청년 직장인 100명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다 열어놓고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를 통해서 코스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주롭다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지난주에 그 비건 투어 연계 프로그램을 오픈했었는데 10명 모집에 40명이 바로 모였어요. 네. 그래서 서둘러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1의 경쟁률 네. 시작하자마자 뜨겁군요, 네. 열기가. 네네네. 도시를 하루 여행한다는 방식이 이렇게 또 젊은 분들에게 이 관심을 네. 불러일으킨다는 것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후속 간담회까지 이어졌다고요? 네네. 저희도 생각보다 더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원주가 원래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가치를 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주에 원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좋은 콘텐츠, 좋은 공간, 좋은 사람들을 좀 드러내고 연결을 했을 뿐인데 네. 그 원주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참여는 어떻게 이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네, 6월에는 혼자 살고 있는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투어, 제로 웨이스트 투어가 열리고요. 9월에는 반려견과 여행하는 반려동물 투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립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 네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조만간에 제가 며칠 네. 내로 네. 다시 연락을 드려서요. 좀 네네. 자세하게 프로그램 안내 다시 한번 받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수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